네, 이제 시놈 시스템 17장이죠. 전달함수와 임펄스 응답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챕터를 공부를 하면 이제 아날로그 쪽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는 게 돼요. 그래서 다 끝낸 다음에 디지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장의 전달함수와 임펄스 응답은 처음에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할 겁니다. 전달함수는 HS로 표현되는데요. HS는 여기서 심플하게 그냥 얘기하면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걸 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과 전달함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이용하면 H오메가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에 의하면 H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이 S는 보통 이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시그마를 0으로 만들면 그럼 H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연결된 시스템의 전달함수. 이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두 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H1이고 이게 H2다. 그럴 경우에 이거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건 H1에다 곱하기 H2다 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이게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직열. 직렬을 이제 시스템에서 이게 종속 연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이거 외에 병렬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달함수의 그 다음에 극과 0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요 식에서 요 위에 식에서 요 xs를 0으로 만드는 놈과 ys를 0으로 만드는 놈이 있습니다. xs를 0으로 만드는 요 s 값을 찾아내면 그 s가 여기에 대입되면은 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hs는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극으로 올라간다. 극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무한대가 된다. 만약에 이제 ys가 0이 되면 ys가 0이 되는 요 s 값을 찾으면 그 s 값을 거기다 이제 여기다 넣을 것 같으면 요게 0이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거는 결국 hs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점들을 0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극과 0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전달함수의 극과 0점을 잘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시스템에 대한 시간 신호의 개형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그 시스템이 안정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템이 어떠한 출력을 내줄 건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극과 0점에 따른 시간 신호의 개형으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전달함수를 정의해 봅시다. 자, 보시면 연속 LTI 시스템, 그러니까 선형 11변이죠. 시스템에서 시스템 입력 XS에 대한 출력 YS의 비율인 요놈을 입력을 출력적으로 전달한 정도를 나타내죠. 이게 결국 보면은 그죠? 지금 이제 요거죠, 요거. 원래는 요게 이제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스템의 저기 뭐야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게 있으면 요 두 개 곱하면 그러면 요 출력이 얻어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풀이의 변환에서도 이런 비슷한 식을 했었죠. 전달한 전도를 나타내는 전달 함수라고 한다. 그때 요 HS를 전달 함수, 요거를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 함수는 여러 가지 방법,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저걸 유도를 해낼 텐데요, 구할 텐데요.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XS가 어떤 시스템, 이렇게 XT가 어떤 시스템 HT로 XT가 입력이 되면 YT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 YT는 여기 시계 보시는 바와 같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식이죠. 이거를 이제 XT도 라플라스 변환해서 XS로 만들고 HT도 HS로 만들고 그다음에 YT도 이제 YS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YS를 구하기 위해선 요 놈하고 요 놈을 두 개를 곱하면 된다라고 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서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이다. 뭐 주파수 영역이라고 여기를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S 영역이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거는 사실 풀이의 변환에서도 S가 S 대신에 뭘 대입해라? J 오메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H 오메가 그다음에 H 오메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입력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X 오메가가 들어오죠. 그럴 경우에 Y 오메가가 나온다라고 할 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Y 오메가는 H 오메가의 X 오메가다. 이거 이제 식 봤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요 HS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XS분의 YS.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전달함수. 똑같은 이유로 여기서 아까 했었죠. H 오메가는 X 오메가분의 Y 오메가. 이렇게 이제 풀이의 변환에서는 이렇게 식을 썼었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주파수 응답.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하고 전달함수하고는 사실 뭐다? 똑같은 거다. 풀이의 변환을 하면 주파수 응답,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전달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용도가 달라요. 주파수 응답은 주파수 성분의 어떤 그 성질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주파수 응답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스템의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참, 얘 왜 이래? 네, 그냥 가겠습니다. 이 시도 때도 없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이 전달함수는 뭡니까? 예.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전달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이냐, 전달함수냐, 어떤 거를 사용해서 할 거냐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요거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입력과 출력의 비를 구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 H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럼 HS가 얻어지겠죠. 이건 마치 HT를 뭐 하죠? 풀이에 변환하면 뭐가 얻어진다고요? H 오메가가 얻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요걸 임펄스 응답, 요 놈을 뭐라고 부르죠? 주파수 응답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요거는 임펄스 응답, 요거는 이제 전달함수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임펄스 응답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HT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미방 표현이 있죠. 미방 표현. 그 다음에 구현도 표현이 있죠. 구현도 표현하고 미방 표현하고는 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HT로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럼 HS가 얻어지게 되는 거고 요 미방도 라플라스 변환해서 초기 값을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XS와 YS로 정리하면 여기는 이 식이 얻어지게 돼요. 이 식. 그죠? 이 식. 이거 그 전에 라플라스 변환할 때 그 전에 우리 미분방정식 풀 때 이 얘기 했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랑. 그죠? 라플라스 변환으로 미분방정식 풀 때. 그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제 HS가 당연히 얻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방에서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미방으로부터 얻어내는 방법.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요 분모,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해서 이걸 특성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특성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미방을 고전적 해법으로 풀 때, 우리가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미분방정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풀 때도 요걸 봤었죠. 그래서 그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극의 형태를 확인한 다음에 대체적으로 극의 형태가 이러면 역 라플라스 변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기억나죠? 어때야 되고, 뭐 이때는 어때야 되고, 뭐 이때는 어때야 되고, 뭐 중근일 때 어떻고 실근일 때 어떻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특성방정식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특성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특성방정식을 0으로 만든 S값을 찾아내면 이거를 극값이라고 부른다. 혹은 그냥 아니면 폴 뭐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쉬리 맞죠? 쉬리가 아니지. 쓸데없이 켜졌는데 그 전에 녹음한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뭐 음성 녹음하는데 뭐 이렇게 깔끔하게 녹음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거 하나하나 다시 했는데 뭐 굳이 내가 무슨 뭐 전국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매번 장표를 넘길 때마다 껐다가 다시 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단절이 있어요. 장표 넘길 때마다.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음성하고 영상하고 지연이 생기는, 이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연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영상하고 음성하고 싱크가 안 맞아갖고 여러분 듣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냥 장표 넘길 때마다 새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와 임펄스 응답을 구하여라. 자, 요거 이제 미분하면 이제 s제곱이죠. 뭐 s제곱의 ys. 초기 값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펄스 응답에서는 초기 값 고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에서는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구하거나 혹은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초기 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요거는 5의 s, 그냥 s 한번 곱해주면 되죠. 한 번 미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플러스 6의 ys 이러면 되고, 요거는 xs입니다. 자, hs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요 ys 공통인수 뽑아내면 요놈이 덧셈으로 나올 거고요. 그거를 이 반대쪽으로 넘기고 xs는 이쪽으로 넘기면 xs분의 ys는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뭐다? 전달함수. 자, 이거를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려면 이걸 인버스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s 플러스 2하고 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저거 뭐야 인수분해 그냥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s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s 플러스 3분의 여기 플러스로 연결되고 여기 뭐뭐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이건 뭐 암산으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얘랑 크로스를 해서 통분해 주게 되면 s는 지워지고 1만 남죠. 네, 1만 남죠.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한 식은.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ht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로 연결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한 다음에 전체의 u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임펄스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의 비로 전달함수를 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LTI 시스템의 입력이 요거다, 그 다음에 출력이 이거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XS 구하고요. 요거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 다음에 요놈 라플라스 변환해서 YS 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HS가 얻어지죠. 자, 요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요놈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거 S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실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봤던 형태죠. 봤던 형태.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분의 이제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이거 통분을 하게 되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모로 들어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1 오버 s 플러스 3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요놈 번분수죠. 이렇게 하면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s 플러스 3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달 함수가 되겠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은 이제 요놈 잠시만요. 요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놈을 이제 부분수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하면 s 플러스 1분의 1 A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B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A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A 값을 찾기 위해서 요거 삭제시켜주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은 2가 됩니다. 요건 2죠. 그 다음에 이제 요 B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걸 지워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요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자, 사실은 이제 저희가 풀 때마다 값이 정확하게 잘 정해졌는지, 요 미정계수를 잘 찾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분을 암산으로 그냥 한번 해봅니다. 암산으로 한번 해보면 네,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임펄스 응답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ht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체에 대해서 ut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또 문제가 하나 남아 있네요.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여기 전달함수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 전달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x분의 ys. 어차피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입력을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어서 출력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b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까 그 전달함수의 정의식, 구한식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을 요렇게다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는데 크로스로 전개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s제곱 ys 플러스 3ys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거 이퀄 그 다음에 s의 xs 플러스 3 xx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 신호를 구할 겁니다. 시간 신호라는 게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할 겁니다. 요거를 요 밑에다 쓸게요. 요거는 이제 dt 제곱분의 d 제곱 yt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3의 dt분의 약간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 이제 xt 가 되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의 xt 이렇게 해주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시스템을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전달함수 정의에 대한 마지막 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입력에 대한 시스템 출력 구하기. 임펄스 응답 이것인 LTI 시스템의 입력 이것에 대한 출력을 구하여라. 이게 이제 컨볼루션 하면 되죠. 근데 컨볼루션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얘기니까 언제나 항상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좀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냥.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역변환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 hs는 s 플러스 2분의 2죠, 그죠? 그 다음에 xt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s 플러스 1분의 2죠. 요걸 x죠, s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곱할 겁니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ys가 나오게 되죠. ys는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4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역변환을 할 거예요. 자, 역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부분분수 전개를 하죠. s 플러스 1분의 뭐가 있고 s 플러스 2분의 뭐가 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암산으로 이게 물론 이제 부분분수 변환 K1, K2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암산으로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4, 4 한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4, 2, 8, 4, 2는 3이니까 4가 나오죠, 요거. 그죠? 통분을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K1, K2를 그 원하는 수식대로 여기 숫자 넣어도 되고, 그래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HT는 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역시 마이너스 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이제 UT.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요거 두 개 컨버전 하는 것보다는 좀 용이하죠. 적분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주파수 응답이 이제 요 H 오메가죠. 그것과 전달함수 HS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건 당연히 복수 평면의 허축이 이제 S는 J 오메가잖아요. 이걸 따라 계산하는 것이 주파수 응답이다. 즉, 요놈이 이제 뭐냐면은 전달함수거든요. 여기에 S의 J 오메가를 넣어주면 그러면은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요 식이 얻어지게 돼. 요 식이죠, 요 식.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문제 하나를 풀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에서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예제 17.1에서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라.
네, 예제 실점 1의 전달함수가 어떻게 구해졌냐면요.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S제곱 플러스 OS. 좀 더워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 소리가 좀 들리네요. 이렇게. 여기 이제 S 대신에 뭘 넣으면 되죠? J 오메가. 여기 왜 S 대신에 J 오메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제곱하니까 요건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먼저 붙이고 요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5j 오메가 마이너스 6 그다음에 1 이래 버리면은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필터냐? 어떤 정도의 필터냐? 이 오메가에다가 0 한번 넣어볼게요. 0하고 무한대 넣으면 됩니다. 0 넣으면은 이제 어떤 상수값이 되겠죠. 0 넣으면 0, 0들은 6분의 1이 되는데 어떤 상수값이 되고 이걸 무한대를 넣어보겠습니다. 무한대를 넣으면 0 되죠. 그러면은 저주파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값이 곱해져서 나오고 고주파에 대해서는 0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다 라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주어진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이냐? 자, 우리 안정 시스템을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전에도 이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인수분해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정한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평면에서 S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극이 이쪽에 위치하면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쪽에 위치하면 안정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해되시죠? 예.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안정하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여서 색깔 다른 걸 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여기가 플러스 3t가 돼버리면 발산하죠. 이해하시죠? 네. 안정한 시스템이 되려면 그 값이 좌반면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개 연결된 경우, 연결된 시스템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부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H1이고 요게 H2다. 요게 H1이고 요게 H2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여기 이제 직렬, 이걸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종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럴 경우 이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H1 곱하기 H2가 돼야 되고 요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H1 플러스 H2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각 부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곱으로 표현되고 부 시스템이 병렬이나 교환으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각 부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요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플러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원래 이제 이게 H1이고 이게 H2인데 이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기 시스템 하나 통과시켜 갖고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을 시켜주는 거죠. 피드백 시켜준다, 교환 시켜준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럴 경우에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네거티브 피드백, 여기가 플러스면 포지티브 피드백. 시스템이 안정되려면 네거티브 피드백이어야 돼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차차 그런 것들이 나오면 더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은 이제 교환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교환 연결도 결국 합으로 표현된다. 합, 곱이 아니라. 자,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교환 연결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먼저 이제 SS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S가 나가고 있고요. YS가 나가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의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전달함수는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블록도에서 ES라는 거는 없어지고 결국 XS와 YS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를 매개체로 해서 이쪽 부분, 이 뚝 자르는 거죠. 여기를 뚝 자르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거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 결과로 ES는 얼마다 라는 걸 얻어내고 또 이제 YS 또 이제 이 YS를 중심으로
요 ES와 연결되게끔, 그죠? 그래서 YS는 ES다. 한 다음에 요 요소관 ES를 여기다 대입하면 분명히 요 안에는 XS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요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XS분의 YS를 구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내가 구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ES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시면 XS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뺍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뺍니다. 뭘 빼? YS하고 H2S, YS하고 H2S 이걸 곱한 거를 곱하죠.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뺍니다. 그러면 이제 ES가 얻어지게 되고요. 또 YS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면 H1S에 곱하기 2S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러면 요를 딱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일로. 그러면 YS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H1S에 XS 그 다음에 요 빼기 H1S H2S에 YS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럼 요 놈을 요쪽으로 넘겨요. 이 아래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H1, H2, 이제 S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Y 이렇게 구해지고요. 이 오른쪽은 여기 남겠죠. 그럼 H1에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1로, 요거는 1로. 이 넘겨주면 X분의 Y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H1S, H2S 분의 이제 H1S 이렇게 얻어지겠죠. 이게 뭐다? 이게 전체 HS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형태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원래 시간 신호로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S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S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S분의 1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데 그냥 1인데 여기 딜레이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오버 S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각각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했고요. 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먼저 패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가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H1의 S에 곱하기 H2의 S 요 놈은 일단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요 패스가 있죠.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H1S S 그 다음에 H3S 그 다음에 H4S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패스로 오는 게 있죠. 이쪽 패스로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 또 플러스죠. 그래서 H5S 그 다음에 H4S 이렇게 이제 다 더하면 이게 뭐가 얻어지게 되냐면 Y의 S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 여기 대입합니다. 요게 H1, H2, H3, H4, H5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걸 모조리 다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S 플러스 1 정리를 한다면 이제 분분수 변환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S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S 플러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YT가 아니죠. 이게 HS죠 전체. 그러니까 YT가 아니라 H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밑에다 쓸게요. 좀 기니까. 이렇게 꺽쇠해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깍새하고 u의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ut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생기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거 위상 변화가 생기면 시간축에서는 시간 지연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간 지연 성분이 다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된 겁니다. 뭐 1 같은 건 시간 지연할 게 없고 이제 UT만 지연하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달함수의 극과 0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S평면에서 라플라스 변환식을 무한대로 만드는 S값을 극이라고 한다. 지금 이제 요게 라플라스 변환식인데요. 여기서 요게 만약에 0이 되려면 P1이어야 되죠. S 이퀄 P1이어야 돼요. P1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0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면 피크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폴이 막대기거든요. 막대기가 이렇게 뜬 거죠. 극이. 그걸 폴이라고 하고, S평면에서 라플라스 변환식을 0으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들면 요게 이제 0이어야 되죠. 그러면 S는 Z1이어야 됩니다. 뭐 Z1이어도 되고 Z2도 되고 쭉 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S가 Z1이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이 전달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걸 0점이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극과 0점은 시스템의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제 출력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럼 출력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극과 0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뭐 출력일 수도 있고 임펄스 응답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 임펄스 응답이 됐든 출력이 됐든 그런 것들의 형태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극과 0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것, 미분방정식을 풀어낸다는 것, 그러니까 출력을 구한다는 것,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의 결과는 뭐냐면 아이겐 벡터가 뭐 예를 들어서 V1t가 있고 V2t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 이거를 C1 곱하기 V1, C2 곱하기 V2 해갖고 모조리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이걸 리니어 선형 리니어 웨이티드 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을 리니어 선형으로 값을 곱해서 상수값을 다 더한다. 리니어 웨이티드 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V1과 V2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것들. 우리가 신호에서의 핵심 아이겐 벡터는 코사인과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익스포넨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아이겐 벡터고 C1, C2는 뭐라고요? 아이겐 밸류라고. 그거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래서 뭐 H2O에서 아이겐 벡터는 H하고 5고 아이겐 밸류는 2하고 1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묘사하는 임펄스 응답은 결국 뭐냐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의 리니어 웨이티드 썸이다. 그게 미분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출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은 뭐냐면 극은 뭘 결정하냐? 그 리니어 웨이티드 썸에서의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를 결정하는 게 극이고요. 0점은 뭘 결정하냐면요. 고유 값을 결정합니다. 고유값. 그죠? 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극은 고유 벡터, 0점은 고유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유 벡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입력에 의한 거. 입력도 하나의 어떤 그 아이겐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응답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을 넣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바에 의하면 그 입력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거기에 웨이트, 곱해지는 값만 달라지게끔 출력이 되잖아요. 우리가 강제응답 구할 때 강제응답을 입력과 동일한 형태로 놓은 다음에 그걸 미분방정식에 대입해서 개수만을 우리가 찾아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력도 하나의 고유 벡터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고유 벡터가 입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에 의한 거는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과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표를 볼게요. 요 강제응답이 있고요.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이 있고요.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 세 가지의 형태의 아이겐 벡터가 있습니다.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하고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화를 내면 자기 자신의 성격만 나오지만 남이 부추겨서 화를 내면 내 성격뿐만 아니라 부추긴 성격까지 나온다.
요 초기 값에 의한 고유 응답은 내 성격만 나온 겁니다. 그걸 영역 응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고유 응답은 남이 부추겨서 내 성격이 나온 겁니다. 그죠? 강제 응답은 남이 부추겨서 남의 성격이 나한테서 나온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아이겐 벡터라고. 그 아이겐 벡터를 결정하는 건 뭐냐? 극이라고. 이 극은 그래서 여기 세 개의 항 중에 극이 결정하는 게 정확하게는 요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고유응답을 결정하는 거죠.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과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을 결정하는 게 요 극이고요. 그리고 요 고유 벡터 중에 입력에 의한 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개수들이 있죠. 마이너스 2, 3, 6, 여기 마이너스 1, 2. 이건 뭐가 결정한다? 0점이 결정하는 겁니다. 0점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스템의 출력은 고유 벡터와 고유값의 리니어 웨이트 썸인데 고유값은 아이겐 밸류 고유값은 0점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극이 결정한다. 근데 특별히 강제 응답의 고유 벡터는 입력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그림상 저 식을 갖고 한번 여기 문제를 갖고 따져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문제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 여기서 이제 결과를 갖고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식을 라플라스 변환한 게 요겁니다. 요거. 그렇게 되면 요 x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게 xt가 요거니까 요거는 요 부분이죠. 요게 그러면은 입력이 됩니다. 입력.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나온 건가? 요거는 초기 값으로 나온 거죠. 초기 값.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그 시스템 자체의 고유응답. 요게 시스템이죠. 그죠? 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과정을 잘 고민해 보면 요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요 두 개를 초기 값을 이쪽으로 넘기고 요 시스템 요 개수를 이쪽으로 넘길 텐데 이항을 해서 나누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요 놈을 볼까요? 자, 요 놈은 뭐냐면 시스템에 의한 거고요. 시스템 초기값이 초기값 다시 초기값이 아니라 입력이죠. 요 놈은 입력에 의한 거고요. 입력. 왜냐면 요 놈을 초기값이죠. 죄송합니다. 초기값이죠. 요 놈을 요게 이제 마이너스 s 플러스인데 넘기면 s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놈은 초기값에 의한 거고요. 요 놈은 입력에 의한 거예요. 요 놈은. 그 중에서 요 특별히 s 플러스 2분의 6 요것만 입력에 의한 거고요. 요 놈은 뭐에 의한 거예요? 시스템이죠. 요건 시스템.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렇게 분리가 나중에 부분분수 변환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최종식에서 이 부분분수 변환된 최종식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요 두 개, 요게 이제 초기값에 의한 거. 그죠? 초기값에 의해서 시스템 특성이 나온 거. 그 다음 이건 뭔가요? 남이 부추겼는데 남의 성격이 나온 거니까 입력에 의한 거. 그죠? 요 놈은 뭐예요? 남이 부추기긴 했는데 이건 내 성격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에 의한 시스템이죠. 이건 초기값에 의한 시스템이고 시스템 응답이고 그죠? 이거는 입력에 의한 시스템 응답이고 요거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입력에 의한 응답이 강제 응답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시스템의 응답이라는 게 고유 응답이죠. 그게 입력에 의한 고유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값에 의한 시스템 응답이 초기값에 의한 고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4,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4 이거는 뭐에 의해서 요 값이 1과 4가 결정된 겁니까? 네, 요거죠. 요거를 저거 뭡니까? 인수분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극값이죠. 이게 바로 극값. 요건 뭡니까? 요건 입력이죠. 입력. 요건 극값이고. 이해되죠? 그래서 요 네 개는 극값에 의한 아이겐 벡터를 만들게 되고 요 앞에 거 하나는 입력에 의한 아이겐 벡터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 3, 6, 마이너스 1, 2 이런 것들은 부분분수 전개하는 과정에 의해서 좀 지울까요? 부분분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 놈들, 요 6이나 아니면 s-2나 요런 0점을 만드는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요 값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0점은 뭘 결정한다? 아이겐 밸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극점은 뭘 결정한다? 아이겐 벡터를 결정한다.
그런데 아이겐 벡터를 결정하는 게 입력이 하나가 더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분방 정식의 솔루션은 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겐 벡터들과 입력으로 발생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웨이티드 썸인데 그 웨이트가 뭐에서 결정된다? 0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극과 0점에 따른 시간 신호의 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역 라플라스 변환에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 라플라스 변환에서 변화되는 시계 형태는 모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반형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중근에 의해서 나오는 놈이고요. 요거 이제 단일극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복소근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형태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가거나 이렇게 단독. 요게 이제 1번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까요? 3번은 다른 색깔, 요 색깔로 합시다. 이거 좀 구분이 안 되겠다. 빨간 걸로 3번은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복소근이죠. 그죠? 복소공액근. 그 다음에 이제 중근. 그러니까 허중근이죠. 허중근. 그거는 요놈하고 요놈하고죠. 요걸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저 각각을 저렇게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극 시그마면 1번이에요. 1번. 요건 익스포넨셜로만 존재하는 케이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X축 위에 실축 위만을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은 시그마만 있으면, 그러니까 오메가가 제로인 케이스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임펄스 응답은 항상 어떻게 된다? 요렇게 지수함수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시그마가 음수이면 감소지수, 시간축에서 볼 때 감소지수냐 증가지수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감소지수 함수고 시그마가 0이면 상수함수죠. 상수가 돼버리니까. 시그마가 양수이면 증가지수 함수가 된다. 그죠? 시그마가 허축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허축입니다. 이게 J오메가. 여기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이제 시그마 값이 커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임펄스 응답의 기울기가 이게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느냐, 급격히 감소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축에서 멀어질수록 임펄스 응답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그러니까 이 극값만 딱 보고, 형태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 N증극이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이건 X축의 X평면의 실축 위를 쌍으로 움직인 거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이제 점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쌍으로 두 개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움직이면 임펄스 응답은 이런 식으로 이제 n차 다항식에다가 요 지수함수를 곱한 형태. 일단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이다. 따라서 단일극이면 지수함수라 그런 얘기. 단일극이 된다는 얘기는 중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를 다시 수렴하겠죠. 이게 여기 이 식에서 이거를 보라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이제 이게 삭제되는 거죠. 삭제되고 요게 여기로 다시 가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로 다시 가는 거죠. 그죠? 단일극이면 지수함수가 되고요. 케이스 1이 돼 버린다는 거야. 위에 거. 그 다음에 이중극이면 램프 함수가 되죠. 그죠? 3중극이면 2차 함수가 되고요. 램프는 1차 함수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시다. 복수공액극이면 이제 시그마하고 오메가가 다 살아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만 남겠죠. 이건 삭제되고, 그죠? 그래서 X축 위를, X평면 위로 움직인다. 이제 이게 J 오메가고 여기가 시그마면 어디에 찍혀도 상관없죠. 근데 쌍으로 찍히죠. 항상. 공액 복소극이니까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죠. 임펄스 응답은 이런 식으로 된다. 따라서 지수 정연파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수 정연파.
여기서 이제 요건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 안 좋네요. 요거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워야 되고요. 예. 지수 정연파 함수가 됩니다. 이거 책에서 지워 놓을게요. 제가 약간 요거 안 좋네요. 자, 허수 공액 n중극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j-오메가가 요 n중극으로 되면, 그럼 허축위를 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두 개, 여기 두 개 해갖고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임펄스 응답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했던 거죠. 문제는 안 풀었고. 따라서 램프 정연파 함수 또는 2차 정연파 함수가 된다. 물론 이것도 상수 정연파 함수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극이 S평면의 좌반면에 위치하면 지수가 음수기 때문에 안정한 시스템이 된다. 극이 허축 위에 위치하면 지수가 0이 되니까 상수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닌데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저거는 안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임계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엄격히는 불안정이에요. 예, 불안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상수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함수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형을 보고, 일반형을 머릿속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그게 어디에 있다? 아, 그럼 이거 함수가, 시간 함수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실수극만 있다. 그러면 이게 0이다. 아, 상수함수고, 음수다. 감소지수고, 양수다. 증가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하나 다 표현하면 이거죠. 그 그림에서 요거는 이제 시그마가 음인 경우 감소, 0인 경우 상수, 양인 경우 증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중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중국일 때, 3중국일 때가 다른데 2중국이면 이제 감소지수 램프, 그 다음에 3중국이면 감소지수 2차 함수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램프 2차, 이건 증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거 하나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 경우가 경우죠. 그래서 시그마 0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중국이다. 여기 2라고 써있죠. 이중국입니다. 그럴 경우에 램프 함수가 된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액 복소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액 복소근은 0이면 상수정연파고, 음수면 감소지수고, 양수면 증가지수겠죠? 요거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수인 감소지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수지수가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지수가 될 것이고, 근데 그 안에서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수 중극을 볼게요. 허수 중극일 때는 이제 2중극일 때는 정연파 램프가 되겠고, 3중극일 때는 정연파 2차 함수가 되겠죠. 지금 이제 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그림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연파 램프.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극이 쌍으로 두 개씩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죠. 그게 바로 허수 중극으로서 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증가 램프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얘기를 볼게요. 자, 음수일 때는, 이건 무조건 안정이죠. 다. 그죠? 그 다음 0일 때는 이 임계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불안정이다. 그 다음 양수일 때는 당연히 불안정이다. 왜냐하면 발산하니까. 자, 허축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기울기가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급격히 떨어진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급격히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실축에서 멀어질수록 진동 속도가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간격. 그죠? 이게 점점 이 위로 가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 함수에 있는 진동 속도, 정연파 함수의 진동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하면 이 벌어진다는 건 오메가가 커진다는 거니까. 오메가가 주파수니까. 그게 점점점 커져갖고 진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안정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안정 하나 볼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안정합니까? 네, 좌반면에 위치하니까 안정 도장.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좌변면에 있는 게 맞죠. 마이너스 1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S는 플러스 마이너스 J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죠. 다시 쓸게요. 근을 구한 거예요, 그냥.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좌반면에 있죠. 요 실근만 보면 되죠. 실수부. 이 좌반면에 있으니까 이것도 안정 도장.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중근이에요. 그래서 S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J. 그래서 여기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값이.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좌반면에 있고. 이건 뭐야? 임계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엄격히 얘기하면 불안정.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거 때문에 불안정.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S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허근 중에 이제 N중근인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0이 달라. 요거는 S 플러스 2에 의한 거는 분명히 좌반면에 위치하니까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1 이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미 이걸 삭제했기 때문에 중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넣어놔야 되죠. 그럼 S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씩 존재하는 거죠. 근이.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상수가 있고 여기서 진동하는 거 이거죠. 이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임계안정 또는 불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불안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기 쉬운데 이제 여러분 이건 약간 좀 치사한 문제죠. 왜냐하면 저 S 플러스 3이 S 마이너스 3이 여기 삭제가 됩니다. 아, 이런 치사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X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내면은 이런 거는 안 낼 가능성이 높겠죠. 너무 치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로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